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차의 가죽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코팅까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영상만 참고하시면 어떻게 가죽을 안전하게 세정하고 또 아주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비싼 돈 들여서 업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제가 스스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부 클리닝부터 먼저 할 텐데요. 내부를 클리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역시 진공청소기로 큰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트를 최대한 눕혀서 요 사이에 있는 오염물들 쭉 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또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진공청소기의 이 끝부분으로 이 가죽을 막 이렇게 구석구석 닦으시느라고 막 비비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의외로 이 끝이 깨지거나 까져서 굉장히 날카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차장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꼭 이 표면 한번 만져보시고 너무 뾰족한 게 없는지 그리고 많이 더럽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더러운 이 진공청소기 끝으로 막 내 차를 쑤시면 내 차의 시트도 엄청 더러워지겠죠. 그러니까 꼭 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죽을 클리닝하는 방법, 정말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차량 내부에는 가급적이면 화학약품, 케미컬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차량 내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은 뭐든지 이렇게 이 손에다가 입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버릇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량 내부에는 가급적이면 케미컬 없이 그냥 내부 같은 경우에는 꽉 짠 타올로, 그냥 극세사 타올로 닦아내는 정도로 끝을 내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출고한 지 3개월도 넘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시차였습니다. 전시차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예요. 이렇게 좀 출고된 지 시간이 좀 지났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전시차를 구매를 하셔서 내부에 좀 오염도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케미컬을 조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케미컬을 사용해서 클리닝을 할 텐데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이게 펌프입니다. 펌프인데 거품 펌프예요. 그래서 이걸 꾹꾹 누르면 여기서 거품이 돼서 나오는 그런 펌프인데요. 요 안에는 제가 지금 써놓기는 레더 클리너라고 써놨지만 카프로의 멀티엑스라는 APC를 20대 1로 아주 약하게 희석해서 넣어놨습니다. 사실 20대 1이면 뭐 APC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물입니다. 자, 이렇게 약하게 희석한 APC를 통해서도 아주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 알리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가죽같이 완전히 도장면이랑 다르게 맨들맨들하지 않은 약간 텍스처가 있는 곳을 클리닝할 때는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브러쉬 같은 털이 있으면서도 한 번에 넓은 면을 클리닝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클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펌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거품이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다른 데로 막 사방팔방 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쓰고 싶은 요 어플리케이터에만 딱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닝을 하실 때 거품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넓게 얇게 퍼지면서 약재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가죽을 닦으실 때는 절대로 빡빡빡빡 닦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차 안에 있는 가죽 시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외부 처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가죽이에요. 그냥 생 가죽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염물에 강한 그런 표면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 얘를 문질러서 닦으시면 그런 보호층까지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뭐 이렇게 오염물이 많이 묻어나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극세사로 닦으시는 게 아니라 젖은 극세사 타월. 얘는 지금 물 적신 다음에 꽉 찬 극세사 타월이거든요. 자, 이 극세사 타월로 전체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물에 적신 타월로 닦는 이유는 방금 사용한 그 세정제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로 APC를 뿌리고 브러싱 한 다음에 바로 마른 타월로 닦게 되면 혹시나 그 세정제가 이 표면에 남아서 아까도 얘기했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적신 타월로 먼저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마른 타월로 딱 닦고 나면 너무나 깔끔한 가죽의 표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은요, 광 나는 곳이 없이, 번들거림이 없이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 나는 게 깨끗한 가죽 상태입니다. 내가 내 시트를 봤더니, 내 가죽 시트를 봤더니 반딱반딱하고 뭔가 번들번들하다. 그러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가죽은 이렇게 매트하면서도 그냥 일정하게 매트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졌을 때 미끌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주 깨끗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클리닝 해볼게요. 자, 핸들 닦아주겠습니다. 쓰기 전에 이렇게 해서. 자, 핸들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브러쉬가 아니라 이런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해서 좋은 점은 이런 곡선을 공략할 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브러쉬로 이런 데를 닦으려고 하면 사실 되게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굴곡진 면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닦을 수가 있다. 그리고 APC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위든 다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가죽만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뭐 이런데 다 닦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대신에 이런 버튼류들이 있는 곳을 닦으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양을 바로 여기 버튼에다가 발라버리시면 이 틈새로 케미컬들이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핸들을 먼저 닦고 나서 약재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닦았죠. 그게 하나의 또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뿌리고 나서 바로 여기다 닦아버리면 약재가 많이 묻어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반 정도 닦았는데 물에 적신 타올로 잘 보이지 않는 핸들의 이 뒷면까지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세정제가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 일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잔여물 없이 닦기 위해서 자, 물로 자, 이렇게 닦으시고 바로 이어서 마른 타월로 닦으시면 딱 봐도 굉장히 매트하면서 깨끗한 그 가죽의 그 느낌이 살아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앰블 이쪽도 한번 닦아줄게요. 물에 적신 타올로 닦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를 클리닝 하다 보면 이렇게 하이그로시 혹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브러쉬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석구석에 이게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플러스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표면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 썼던 이 물에 적신 타올, 물에 적신 타월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지문이 조금 묻어 있는 거 말고는 사실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시고 마른 타올로 닦아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닦입니다. 굳이 모든 표면을 다 케미컬로 뿌려서 브러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애초에 많이 더러워지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굳이 내장재를 손상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깨끗해요. 자, 이제 가죽 시트를 닦아줄 텐데요. 자, 여기 헤드레스트 부분, 이 부분이 차량마다 조금 모델이 다르긴 하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모델도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게 탈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탈거를 하면 클리닝 할 때 되게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하고 클리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시트 클리닝도 사실 다를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터에다가 거품을 뿌려주고, 자, 넓은 면부터 먼저 클리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통풍 시트처럼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재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이드 볼스터 같이 이렇게 구멍이 없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닦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케미컬 양 자체가 거의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 안으로 케미컬 들어가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도 좀 안전하게 닦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띄고 나니까 굉장히 여기 이 부분이 닦기가 편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물에 적신 타월로, 자, 이렇게 가죽과 가죽 사이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손가락으로 조금 가압을 줘서라도 꼼꼼하게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으로 케미컬들이 이렇게 스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디 이렇게 얼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아주 균일하게 매트하게 본래의 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시트를 전체를 다 클리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클리닝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가죽이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됐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죽에 코팅을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코팅제는요, 카프로의 레더 2.0이라는 코팅제고요. 작년 초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존의 레더 코팅제보다 조금 더 내구성이 올라갔다.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코팅을 시공할 때 사실 이 코팅제를 사면 그 스펀지 어플리케이터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펀지 어플리케이터는 좀 딱딱하고 그래서 굴곡이 많은 가죽 표면을 코팅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치 골무같이 생긴 이런 극세사 어플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워서 가죽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마 요거 뭐 이렇게 방수 패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런 제품들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그렇게 강하게 나는 편은 아니네요. 네, 오케이.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조금 양을 많이 해서, 자, 요 사이드 볼스터라 그러나요? 요 암레스트 부위가 아무래도 사람 피부가 많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오염이 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죽 코팅을 해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라줬고요. 지금 사용 설명서에 보면 바르고 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있다가 마른 극세사 타월로 가볍게 닦아내라고 하거든요. 한번 2, 3분 있다가 한번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라준 지 한 3분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조금 글로시해 보이는데 한번 버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딱 닦아내니까 기존의 그 매트한 느낌이 그대로 나네요. 예, 굉장히 글로시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색감이 좀 진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카프로의 레더 2.0 시공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가죽의 질감이 조금 슬릭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뭔가 가죽이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굳이 2회 레이어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시공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공을 하면서 또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공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색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차 지금 가죽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밝은색 가죽은 티가 좀 덜 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두운 가죽색에 시공을 하시는 경우에는 바르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에 잘 안 발려서 그쪽 부위만 이렇게 허옇게 보이면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죽 코팅을 직접 내 손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소요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코팅을 한번 해놓고 나면 당분간 거의 한 1, 2년 정도는 굳이 내가 가죽에다가 뭘 손을 안 대도 그냥 젖은 물걸레만으로도 깨끗하게 닦이니까
한 1, 2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